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단결하는 미국, 분열되는 중국, 발악하는 한국. 오늘은 여러 방송과 들은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거기에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로 해설을 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온 것도 있고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큰 그림의 조각조각들 정보가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해당 방송이나 언론 보도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연방 상하원 의원 중에서 극좌 친중 성향의 6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조차 트럼프가 중국을 다루는 방식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인 론 폴이 영 삐딱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친중파라고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트럼프 정책에 자주 딴지를 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공화당 쪽에서는 대세에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당으로 거의 변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이제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제가 보기엔 트럼프의 역부족이라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될지 심히 의심이 듭니다. 아마 돈은 중국 측에서 많이 대줄 텐데 지난 대선에 나왔으면 많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딸리죠. 다른 것보다 아들 스캔들이 큽니다. 아들이 중국에 대규모 투자한 사람이고 이걸 갖다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사람이 조 바이든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이거 보도 나오면은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다른 후보들도 공격할 텐데. 근데 중국 측에서 돈을 갖다 대주면은 이제 금전적인 쪽에서는 좀 빵빵할 수 있어도 중국도 지금 돈이 마르고 있으니까 공화당 소속이지만 이제 트럼프에게 사사건건 딴지 걸던 사람이 론 폴하고 존 맥케인이 있었어요. 근데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인 경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측으로부터 당신 자녀들의 중국 내 투자 문제가 언론에서 나오면 당신 명예가 손상되지 않겠느냐라는 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받던 치료 중단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살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맥케인은 트럼프를 장례식에 초대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좀 이례적이죠.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이 미국 세계적 IT 기업들이요. 구글, 인텔 이런 회사들 민주당이 훨씬 많이 헌금했다고 나왔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화웨이 죽이기에 동참했습니다. 이게 백무 세뇌 탈출에 나왔죠. 트럼프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화웨이가 이제 자체 OS와 이제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칩셋이나 그런 여러 반도체 세트를 갖다 개발해서 미국 제품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 회사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더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애국심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가만 놔두면 조금 지나면 자기들의 시장적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 뻔해서이죠. 미국은 연방정부 산하에 FTC라고 있어요. Federal Trade Committee, 즉 연방거래위원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관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이제 같은 종류의 정부 기관의 시초가 된 기관이죠. 왜냐면 이제 독점 금지법 자체가 미국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독점 금지법의 이제 연역이나 그런 거 말하면 좀 괜히 길어지니까 하여튼 미국에서 최초로 생겼어요. 미국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 심한 회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갖다 해소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한번 걸리면 무슨 꼴이 나느냐. 자, 좀 전에 얘기했죠. 독과점 금지 법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나라가 미국이죠. 그 유명한 락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을 갖다 반독과점법을 통해서 안티트러스트 액트 이걸 통해서 34개 회사로 분할시켰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혹은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을 받아서 미국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갈갈이 찢어질 거대 독점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 괴물이죠, 괴물. 고질라 저리 가라죠. 미국의 반독과점법 조문 판례에 의하면 해외에서 이런 종류의 독점 기업이 그러니까 해외 기업이죠. 미국에서 물건 파는 경우 미국 반독과점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정도 괴물이 되면 이제 이 거액을 앞세워가지고 미국 내 해당 분야 최고의 로펌을 앞세워서 대응하면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 경쟁 기업들은 출혈이 불가피하여 그 시간을 못 버티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회생불능 상태로 들어가기 쉬우므로 당연히 이런 불씨가 톡톡 튀는 현 상황에서 이런 IT 기업들이 불길이 솟기 전에 화웨이를 집단으로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이 큰 소리를 치는데 그냥 큰 소리 쳐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해당 분야 기술 전문가들의 중론으로 보여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대신에 이제 사용하겠다는 반도체, 자기네 자회사가 하청을 주어서 만든 반도체, 정확히. 그러니까 이 하청 업체가 어디냐?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의 TSMC라고 해요. 파운드리사는 이제 외부에서 반도체 설계도를 주면서 이대로 만들어달라고 하청을 주면 만들어주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화웨이는 반도체 설계 기술이 상당한 수준의 하이실리콘이란 자회사가 있지만 이 회사는 제품 생산 공장은 없습니다. 하이실리콘이 하청을 받아 TSMC가 생산에 공급해줘야 화웨이가 자체 생산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으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는 미국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을 갖다 일정 부분 이상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라는 대목이 상당히 모호하죠. 즉 TSMC가 화웨이 측에서 의뢰 제작한 제품이 중국 화웨이 공장으로 이송되는 걸 미국 법으로 저지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TSMC는 미국 시티은행이 전체 지분의 20.6%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아직 안 보이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정치 투쟁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심하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없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다 장악한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전 국가 주석들로 상당한 세력이 있는 장점이는 물론이고 별로 세력 없어 보이던 후진타오, 그리고 후진타오 밑에서 총리하던 전 총리 원자바오까지 도로 고개를 드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이 보이다가 결렬된 배경에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유튜브 이박사 중국 뉴스 채널에서 대만대학교 명거정 교수의 분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 국가주석이나 전 총리의 경우 대외 활동을 삼가하고 하더라도 당의 허락을 얻어 하는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가 안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외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원로들이 모였다, 한꺼번에 모였다,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각 개인별 활동이 보도에 나가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개인적 보도가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칙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의 정적인 장점인 영향력 하로 보이는 언론들이 시진핑을 흔드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사설 같은 걸로. 이 정도면 당 내부와 군부에서 시진핑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아닌가 봅니다. 인맥상으로는 이미 시진핑이 당과 군을 장악한 걸로 보이지만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시진핑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믿고 그를 지지했는데 이제 와서 그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어 지도력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장점인 아들의 부정부패권을 가지고 장점인을 갖다 확실히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고개를 든 거예요. 시진핑이 미중 무역협정에 서명하는 실질적인 항복을 하면 가동 가능한 언론들을 총동원해서 시진핑을 실각지경으로 몰아넣을 계획이란 것을 안 시진핑이 원래의 그 계획, 그러니까 그 미중 무역협정에 서명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버티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혼자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걸 면했다고요. 시진핑은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로 보인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로 인해 이제 잘못되면 책임을 반 시진핑 연합 측에서 지겠다라는 말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명거정 교수가 차이나 와치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건가를 갖다 분석을 갖다 수십 년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대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문재인은 극렬 반미주의자인 박선원을 국방차관으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아니라 이제 박성준은 한명숙 남편이죠. 혹은 한완상이 내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종북 진영의 최고 실세들이에요. 한국에서. 인사 문제는 박성준이 다룬다는 걸로 봐서 이제 그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현재 문재인 입장에서 이런 강수를 두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문재인이 내정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현재 문재인은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일본 측 눈치도 보고 있어요. 화폐 개혁을 할 때 자칫하면 문재인이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일본 측과 통화 스와프가 연장이 안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는 건 문재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안일 수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화폐개혁 부작용 때 아무도 받쳐주지 않아서 대규모 소요 사태로 번질 위험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봐선 화폐개혁 없더라도 무디스 등의 국가 신용 등급 평가에서 한 방 맞으면 바로 크게 타격 입을 상황이죠.
지금으로선 신용등급 하락이 유력하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서주석에서 이제 박선원으로 국방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주석은 반미 친북 성향이긴 하지만 박선원은 그보다 더 진한, 더 한술 더 뜬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반미 친북 성향으로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함에 격침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방부 차관이 되면 미군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군에게 모험을 감행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 됩니다. 박선원 임명 하나만으로도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등급 하락할 거, 두 등급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두 등급 하락할 거, 세 등급 하락할 겁니다. 박선원 임명이 강행되면 한완상과 박성준이 현재 상황이 완전 2판 4판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죠. 아직은 발탁이 확정적이지 않다지만 이 두 사람의 의중이 박선원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김정은의 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김정은 건강 상태 이전에 친여동생이 김여정 원래 비만이었는데 갑자기 체중을 줄였어요. 단기간에. 근데 김여정 체형과 얼굴을 본 사람들은 김여정이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굶어서 체중을 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그 정도 뺀 것으로 보아 심하게 단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요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의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메스암페타민, 즉 한국말로 속칭 필로폰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얼굴이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북한 측 소식통은 마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필로폰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 김여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로 장기적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혹은 못하는 건 김정은이 막았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김여정이 하노이 회담의 실무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고 해서 그녀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고 있다 치더라도 자기와 생부 생모가 같은 유일한 여자 혈육인데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